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 학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그 히스토리 과목에 대해서 아주 그 기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 이제 답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AP 히스토리 가르치기 시작해서 벌써 한 2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AP 히스토리 이렇게 세 과목, 월드, US, 유러피안 히스토리 이제 전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AP 히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말 저만한 전문가도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짜잔. 자, 요거 꼽아봤어요. 히스토리.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이거 힘들다고 하는데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피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설명회 같은 데 가면은 꼭 계세요. 물론 설명회 가면 히스토리는 항상 찬밥이야. 다 어디 가 계세요? 뭐 SAT 가 계시고, 뭐 바이오, 뭐 캠, 피직스 뭐 이쪽에 가 계시죠. 이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과의 시대라서 정말로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히스토리는 공부하면 별로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바닥만 깔아줄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피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도전 정신이 있고 좀 명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피해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 과목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10대에 배우는 그 히스토리라는 것이 무슨 뭐 대단히 뭐 구체적이고 뭐 자세한 어떤 그 히스토리컬 knowledge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어떤 자질은 나중에 대학에서 어떤 그 수월하게 대학 학업을 이수해 가는 과정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영미권의 대학을 간다 치면은 외국인 유학생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보면 뭐 정말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뛰어난 친구들도 많지만 막 제대로 수업 못 따라가고 뭐 적응 못하고 이런 친구들도 현실적으로 되게 많이 봐요. 한국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벌써 오래전부터 겪었던 영미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뭐 SAT 점수 좋다 또는 뭐 토플 점수 좋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을 보증해 주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 친구가 영어 괜찮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히스토리 AP 점수가 좋으면 그걸로 확실히 그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입학 사정관들이 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컬리지 보드 연수를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거의 한 30년 학생들 가르치고 입학 사정관도 해보신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도전적인 그래도 좀 좋은 학교를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듣는 것이 좋다. 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까? World History, US History 또는 European History? 근데 European History는 거의 그 공부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유러피안 히스토리에 관심이 있거나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고 요건 패스. 자, 그러면 월드냐 US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미국에서는 US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꼭 해야 된다면서요. 미국 학생들에겐 그렇겠죠. 자기 나라의 역사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할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미국 하나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보편적인 뭐 상식과 교양을 얻을 수 있는 월드 히스토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한 차원의 좀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요 두 과목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다 같은 히스토리니까. 근데 그래도 좀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요. 저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US 히스토리는 내신형 학생들이 잘한다. 근데 월드 히스토리는 좀 이렇게 수능형 학생들이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US는 뭐 우리가 외국인인 이상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야. 근데 되게 낯설고 처음부터 그냥 하얀 백지를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외울 거 되게 많고 착실하게 외워나가면 그래도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신형이야. 그런데 월드 히스토리는
이거는 암기로, 물론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높이는 한계가 있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역사 좋아하고 이래서 이렇게 좀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그나마 좀 쉽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과목이 월드 히스토리야. 그래서 이쪽은 약간 보편적인 어떤 사고력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배경 지식은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수능형의 과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까 이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자, 매해 이런 자료가 나와요. 요게 이제 그 AP 30몇 과목의 그 난이도와 그다음에 이제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히스토리 3대장이 여기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보다 더 어려운 과목 있어요. 뭐 문과에서는 이제 뭐 극악의 난이도, English Literature. 그 외에 이제 뭐 이과에서는 뭐 Chem, Physics, Bio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히스토리는 어쨌든 시간 투자는 많이 해야 되니까 선택을 어느 과목을 하든지 간에 일단 이 정도의 각오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사실 저는 아니 이거 좀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느낌에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 점수 따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AP 시험 보고 나서 그 오점 받는 비율이 한 10%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점은 한 10%고 작년 같은 경우는 4점이 한 30%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한 4점은 좀 이게 폭이 넓었어요. 진짜 저 친구는 좀 힘들겠는데 싶었던 친구도 막 4점 받았어요 이러면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는 잘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미끄러졌지 싶게 아쉽게 4점 받은 친구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여러분 5월 AP 시험은요. 보통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들, 그 고등학교들에서 GPA A 받는 것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다. GPA를 잘 받는 게 AP 그 파이널 그레이드 잘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일수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뭐 시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내용 방대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historical knowledge를 확인하는 데서 그거를 습득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어떤 그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목표라고. 그러다 보니까 knowledge를 그냥 딸딸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혀요. 그리고 그 읽은 것을 바탕으로 에세이 라이팅을 또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 그 AP 테스트에서도 사실상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이 에세이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AP 히스토리가 이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딩 라이팅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그걸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나의 부족한 리딩 라이팅 스킬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뭐가 좋은가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자, 방금 제가 강조했었던 reading, writing. 요거를 현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보통 가을 학기에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듬해 봄까지 쭉 1년 과정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 학기에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해요. 이때는 제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일타 강사 흉내를 냅니다. 무슨 흉내냐?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식을 효율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암기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일타 강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봄이 되고 5월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때쯤 되면 제가 내가 히스토리 강사인데 내가 왜 영어 교사 같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에세이 라이팅을 시키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듬어주고 이거를 좀 어떻게든 이끌어서 향상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히스토리 선생님이 그 잉글리시 가르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 돼요. 잉글리시를 한다고 해서 히스토리컬 나레지가 없는데, 히스토리컬 띵킹이 안 되는데 이걸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다 되는 사람 찾기가 아마 이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는 꽤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은 쌓여온 노하우들과 이런 타입의 학생들은 어떤 걸 자극을 했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오더라. 히스토리컬 라이팅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지금 뭐 한두 마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저의 수업에서 꽤 장점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Q4가 아니고 Q5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Q5에 사실 이건 보너스예요. 자, 지금까지는 AP History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간혹 이제 IB History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IB History는 AP와는 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또 차원이 다르게 리딩, 라이팅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그 표준 커리큘럼이 없어요.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B 히스토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은 나 죽었어 하고 1년 죽을 준비를 하고 학교 선생님들께 그냥 의지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5개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봤고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가 사실은 그 참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재미를 느끼기에는 일단 시험과 성적이라는 걸림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 수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 AP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이걸 수단으로 활용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이게 또 재밌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교육의 목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순간이 어떤 때 이제 확 드러나느냐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제 들어와가지고 되게 무기력하게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뭐라 설명하면 그냥 열심히 받아 적고 뭐 그나마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 그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저도 사실 성격이 굉장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는 막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조금 하고 눈빛이 이제 조금 이제 흥미롭네 하는 식으로 바뀌다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이러이러한데 왜 이러이러한 거죠? 뭐 이렇게 별로 심각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어쨌든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가 이상하네? 이건 왜 이렇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문제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히스토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또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많은 학생들과 그런 빛나는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메이커스 학원에서 만나요.